따라서 구정 전까지다. 그때까지다. 끝. 다음 뉴스. 전국 부동산 수요 억제, 수요가 역대 최고, 비규제 지역 집중이 뚜렷해지고 있다. 자, 이 뉴스를 잠깐 볼까요? 중요한 내용만 볼게요. 강원, 충북, 제주 수급지수 역대 최고 기록하고 있고, 정부가 다양한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되레 수요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각하네요. 전국 아파트 수급지수는 드디어 이제 100을 넘었네. 100을 넘었고. 작년 11월 달에 전세 가격 잡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은 즉각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게 이제 더 이상 하겠다로 이런 말로 계획으로 지금 이거 잠재울 수 있는 여건의 상황을 넘어서 버렸어. 지금요, 참 아쉬운 것들은 시간을 돌릴 수 없는 옛날 얘기지만은 이게 지금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건너간 상황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총 111곳, 투기 과열지구 총 49곳이 됐네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다 볼 필요 있습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뉴스를 선택한 이유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정책 비판을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발 왜곡 없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워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 규제책에 대한 풍선효과 규제책의 부작용은 풍선효과인데, 이게 지금 너무 전국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서울에서 규제 묶고, 이제 풍선효과로 비규제, 수도권이 움직였고, 규제 지역의 수도권이 또 되고, 풍선효과로 지방이 움직였고, 대도시들이. 지방 대도시를 또 규제로 또 묶으니까, 이젠 지방의 대도시도 아닌 동네들까지 막 오르고 있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생난리입니다. 지금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부작용이, 집 하나 탈 수 있는 거를 거의 온 동네가 타고 있고, 전국 국토가 다 타고 있는. 이렇게 부작용의 부작용, 풍선효과의 풍선효과로 가면서, 이 부작용의 지역적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심각하죠. 작은 불이 큰 불이 돼버렸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저는 뉴스를 볼 때, 자꾸 이 뉴스랑 직접적이지 않은 것도 자꾸 떠오르는데, 저는 약간 그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별도 영상을 한번 찍을게요. 근데 다만,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왜 인플레이션이 떠올랐냐면은, 이게 정말 단순히 규제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물론 규제 때문에 규제가 오르는 순서를 지역별로 정해주는 것도 그건 맞아. 그리고 규제 때문에 조금 계단 하나 오를 동네가 2개, 3개 이렇게 계단이 많이 오르는 것도 맞아. 하지만 올라가는 요인이 정말 규제만으로 오르는 것이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규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는 순서를 정해준다든지 몰아주니까, 이렇게 막 알려주니까 방향을, 왠지 어떤 갭 투자분들의 방향성을 이렇게 규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부작용으로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니까 여기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이죠. 지침을 마치 내리는 것처럼 그런 부작용이 있고, 또 약간 오를 수 있는 걸 좀 많이 오르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본질이 뭐냐? 2018년도부터 유튜브 찍을 때부터 계속 했던 말이 뭐죠? 여러분,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혹시 기억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 잠깐만 판서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했던 말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드렸던 말을 기억해 주실 분이 있나 싶어. 다시 한번 보면은. 우선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전국이, 규제의 부작용이 전국화되고 있다. 지역 범위가 막 다양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막 오르고 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규제가 문제구나. 또 있지만, 뭐에 떠올랐냐면은, 인플레이션. 이 얘기하면은, 우리 이제 골수 하락론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도 펌프지 들어가는구나. 인플레로 펌프지 또 하는구나. 막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일단은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으면 되지. 저도 책임 안 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에 책임 안 지니까 여러분, 다 망상이야. 그러니까 안 들어도 돼. 들을 분만 들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제가 주말에 좀 유튜브를 보니까, 이거 별도 영상 다 찍을 건데,
인플레다. 인플레가 올 거다. 뭔 소리냐. 지금 물가가 이렇게 안 오르는데 무슨 인플레나 디플레다. 막 논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디플레다라고 조장하는 거는 약간 좀 이게, 조금 이거는 좀, 네, 아닌 것 같고. 인플레가 온다라는 것도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플레는,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은 온다가 아니라 왔어. 과거형이에요. 언제? 2018년도에. 그럼 무슨 소리냐. 인플레가 올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 믿을까 말까 했는데 인플레가 와버렸다고. 그것도 이렇게 3년 전에 왔다고? 저는 온 것 같아요. 그건 망상이니까 근거 없어요. 근데 2018년이 뭐냐면 우리가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10년이 되는 해고 10년 내내 돈을 뿌렸어. 10년 내내. 유동성이 10년 동안 축적이 됐다는 소리예요.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 근데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 뜻은 물가. 우리가 어떤 재화가가 하나 있으면 이거는 가격이라 그러죠. 근데 세상에 뭐 배추냐, 뭐 핸드폰에 모든 걸 다 합친 거를 가격은 물가라 부르는데 이 물가가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뜻이지. 본연의 경제학은 그렇죠. 제가 배운 경제학도 우리 홍 박사 경제학 책도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본 책에도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건데 그리고 물가가 안정돼 있고 중국도 물가가 안정돼 있고 한국도 물가가 안정돼 있으니 무슨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를 걱정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물가가 오르는 물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뭐예요? 자산이 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인데? 응? 자산 인플레이션인데? 좀 다른 건데? 자산 인플레이션인데? 응? 자산 인플레이션. 그리고 보세요. 코로나 끝나고 봐서 보시면 돼요. 코로나 떠나고 나면 응축되고 목말라 있던 소비가 폭발할 겁니다. 어디 놀러도 못 가. 뭐 하나 돈 쓸 데도 없고. 왜냐면 밖에 나가야 돈을 쓸 텐데 밖에 나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저도 요새 유튜브 좀 많이 찍었던 게 뭐예요? 어디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어. 뻔질나게 다녔는데, 뭐 밤에 다 끝나면 갈 곳도 없어. 유튜브 찍는 거예요. 만날 사람도 없고. 밥도 회사에서 시켜 먹어. 뭐 이런 거죠. 이 폭발하면 아마 자산 인플레에서 시작된 이게 본연의 인플레, 물가로 연동된 소지가 있고, 지금 이 물가가 안정된 국가들이 가만히 보면 대부분 다 선진국들이고, 물가가 막 오르는 국가들 보면 대부분 이제 후진국들, 우리 개도국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이. 내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물가가 소비가 폭발하면서 응축됐던 게, 못 샀던 것들이, 못 썼던 돈들이, 한 번에 몰아서 소비가 막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웃긴 건 아무튼 간에 지금은 엄연히 따지면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인플레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자산으로. 본연의 소비는 막 이렇게, 막 못 가. 하지만은 자산 인플레는 뭐죠? 사람들이 소비는 안 하는데 자산은 사.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우리는 종무식 때 제가 직원들에게 한 말은 딱 하나예요. 뭐냐? 우리 직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사든, 뭐 금을 사 모으든, 비트코인을,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얘기했어. 하든, 여러분, 예금은 하지 마. 하지 말라며 하지 마! 당신들 여기서 어렵게 일해서 번 돈 예금에 모을 거면 하지 마. 주식도 좋아. 뭐라도 해. 예금은 하지 마. 이게 우리 종무식 때 그냥 멘트예요. 그냥 가감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왜냐면 내가 봤을 때 큰일 날 것 같거든. 우리 직원들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진짜로. 보고 있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 직원들도 약간 양분돼서 주식파가 있고 부동산파가 있는데 균형을 잘 잡기 바래요. 근데 주식하는 거 좋아. 근데 지분 있는 상태로 좀 하자. 이 얘기 우리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영상이 약간 또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려서 그런데 뭐냐면은 요 영상, 이거 저번에 이제 차에서 찍은 영상이죠. 제목은 길을 잃은 20대 30대에게 드리는 조언, 부동산 영끌 대 주식 동학 개미운동. 주식 투자를 부정하지 않아요. 저도 주식을 먼저 시작했어. 부동산 하기 전에. 부정하지 않아. 그리고 올해 코스피 말도 못하게 오를 거예요, 진짜. 근데 이건 있어. 이것도 잠깐 판서해볼까? 저는 그래요. 이게 주식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소리,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꾸 왜곡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을 하기 겁나. 자꾸 이제 왜곡을 하니까. 근데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주식 투자를 미화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제 말은. 제가 이런 왜곡 없이 들어주세요. 누가 주식 투자하지 말라 그랬어. 주식 투자를 마치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안전하고, 너 아직도 주식 투자 안 해? 너 바보 아니야? 마치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영상을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소리고, 내가 동의 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젊은 20대, 30대 분들, 경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주식 그렇게 아름다운 거였어? 그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거였어? 이렇게 만들까봐 경험도 없는 분들에게. 그래서 미화하지 말라. 온전하게 주식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면서 이러이러한 분들은 주식 투자를 추천하거나 강조해라. 이 얘기지. 미화하지 말라는 뜻인데 왜 주식 투자를 반대합니까? 주식 투자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하면서 글을 이렇게 썼어. 그 댓글을 썼더라. 그래서 참, 그 댓글 쓰신 분 잘 들으세요.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해. 그 뭐하러 댓글 쓰고 있어? 그거 손으로 이거 쓰려면 여러분 10분 넘게 써야 돼. 10분이면 시세를 20개는 봐. 그게 훨씬 낫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 아깝게. 한두 시간 아까워. 그렇게 자꾸 시간을 버려. 돈보다 귀한 게 시간인데, 시간을 갖다 버리고 있어요, 그렇게. 뭐하러 그거 쓰고 있어, 그걸. 안타깝게. 참말로. 아무튼 간에 이겁니다. 저는, 오늘도 상담하면서 한 두 분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뭐라고 물으셨냐면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부동산이 오를까요? 부동산이 오를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이거는 하루에 꼭 나오는 질문인데, 제가 이제 오시는 분들께 이 질문 그만하시라고, 이 시간을, 이 짧은 시간을 토대로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말을. 잘 보세요. 제가 전에 유튜브 영상 때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 멘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부동산이 올라간 거에 베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부동산이 오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부동산을 추천하고 부동산을 검토하고 내가 사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돈이 내려간다에 베팅한 사람입니다. 이거 혹시 영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이거 한 2년 된 영상이에요. 2년 더 된 영상 같아. 그래서 부동산 상승론자 막 이런 호칭을 뭐 엄청나게 붙인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화폐 하락론자지 부동산 상승론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내려간다면 그래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내려간다면 우리가 선택지가 뭐가 있냐면 부동산도 있을 수가 있고, 응? 자, 부동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주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금? 또 뭐 비트코인까지. 네? 아무튼 간에, 돈이 내려가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세상에 안 오를 게 없잖아. 근데 대표적인 거 뭐, 이 정도 되면 뭐 채권 같은 거 뺄게요. 그리고 내가 달러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죠. 달러는 여러분, 그러니까, 신문지대 크리넥스 티슈 둘 다 종이야. 이런 건 재테크 제외로 삼으시면 안 되세요. 안 돼.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은 변종이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돈이 내려간다면 우리 선택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왜 화폐 하락론자이고 부동산 상승론자가 아닌데, 왜 부동산을 택했냐?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세상 모든 건 마냥 갈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꼬꾸라지는 날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오지. 당연히 오지. 그러면 지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꼬꾸라지는 날이 왔을 때 이 네 가지가 같습니까? 물론 금은 좀 다르지. 색깔이 다르지. 하지만 여러분 금 투자도 마냥 오르지 않아요. 저거 빠지기 시작하면 대책 없이 빠집니다. 금도요. 역사를 해보세요, 여러분. 어찌됐든 금은 근데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투자용 부동산은, 투자용 자산은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주식 부동산 봤을 때, 지금 동학개미운동 부동산 영끌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봤을 때, 꼬꾸라지는 날이 왔을 때, 주식이 빠지는 개념과 부동산이 하락하는 개념이 같습니까? 그거는 알려주면서 주식을 추천하는 소리예요, 제 말은. 근데 뭐,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아유, 부동산만 사야지. 이런 관점은 아니고, 구태여 또 순서를 대자면, 집부터, 부동산부터 건드리고 주식하는 게 맞지 않냐. 비중을 그렇게 맞추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지, 주식 투자를 비하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발끈해 또, 자기 갖고 있는 종목 빠질까봐. 그런데 그분은 난 그래요. 뭐냐면은, 누가 주식 투자를 내가 하고 있는데 누가 주식 투자 나쁘대. 내가 혹시라도 그분이 글을 쓴 이유는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내 주식이 혹시 저런 글 때문에 빠질까봐 글을 썼다면 그분은 주식할 그릇이 못 돼. 아예 주식회사에서 돈 벌 수 있는 그릇이 못 돼. 얘기하지만은요. 참 죄송합니다. 벌 수 없다는 거 벌 수 없다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투자는 여기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기로 버는 건데, 그리고 한 번에 실수 나올 수 있어. 실수가 나오면, 권선주님 감사합니다. 네,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저 후원금을 모아서 우리가 빨리 장비를 사야 돼요. 수요일 날. 전화 세팅 장비. 감사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돌아와서 보면. 제가 잘 못해요. 안 해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빠질 때를 우리가 또 염두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013년도까지 뭐 중간중간 2009년도에 한번 올랐지만 막 미끄러졌죠. 쭉 미끄러지는데
이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주식의 낙폭과 부동산의 낙폭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은,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나? 그냥 또 너무 또 편가르기로 또 오해할까봐 또 고민은 되는데, 이 얘기, 그럼 다른 얘기, 이 얘기만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 개념만 잡으세요. 이거는 모든 재테크까지 통하는 건데, 잘 보세요. 막 빠져. 2008년도, 2013년도까지 몇 년에 빠져.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때 당시 제가 상담을 할 때니까, 거의 이때 당시에 뭘 물으시냐면, 저 그냥 집어 던질까요? 이거 물으러 오셨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영혼이 탈출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그 빠지니까 남편분이 이 아내분을 아주 잡들이를 하겠죠? 내 말 안 듣고 샀다고, 눈만 뜨면 이제 아내분을 그냥 달달달 볶겠죠? 대한민국, 남편분들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또 남편분이 그렇게 했다가 또 아내분이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잘 살자고 해본 건데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막, 무슨, 왼수도 아니고 그렇게 막, 왜 내 말을 안 들었냐? 그럼 본인이 해보든가. 왜 하겠어요? 본인 급여로 아내분이 앞날 계획을 못 짜니까 해본 거 아닙니까? 그럼 둘 다 양쪽에 잘못이 있잖아. 그거를 막 잡들이하고 왜 그러냐? 네, 곽정우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 들었어요, 그분에게. 이거 근데 왜 빠질까요?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면 그분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넋을 잃었어. 제가 드린 말은 이겁니다. 이거 올라가려고 빠지는 겁니다. 올라가려고 빠지는 거예요. 이 말 틀렸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올라가려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오를까요? 죽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고. 근데 언제 죽냐의 차이에 있어서 폭락론자랑 지금 시장론자들의 생각이 다른 것 뿐입니다. 왜 올라가죠? 이거 죽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올라가는 과정에서 죽는 날을 기다려 가만히 있어. 이건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냐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경제 위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당장 올해 당장 내년도에 아무 준비 없이 있다? 이것은 큰일 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린 뭐예요? 올라가는 과정이 있지만 언젠가 이 꼬꾸라지는 이 꼬꾸라지는 이거를 한번 대비하면서 가자는 취지로 한 것이고, 꼬꾸라지는 날이 오면 주식이 꼬꾸라지는 것과 부동산이 꼬꾸라지는 거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네, 박건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는데 나는 왜 인플레이션이 떠올랐나 몰라. 이 규제만 가지고 비난할 게 아니라 인플레가 시작된 거예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언제? 18년도에. 망상이에요. 망상. 근거 없으니까 아무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뉴스. 뉴스 볼 게 많은데 큰일 났다.